그죠? 송기영 교수는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림을 팔아서 영화를 만든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를 봤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네. 위대한 환상. 참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네. 이해도 쉬웠어. 네. 오늘 좀 보기 좀 난해하고 복잡한. 네. 내용이 참 이해하기 힘든. 네, 네, 맞아요. 뭐 심오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네. 복잡한 그런 영화였는데 왜 이 영화를 소개했을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일 막장 드라마 같은 영화였는데 네. 왜 했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정 대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감독 장 르누아르는 그 아버지가 피에로 오기스트 르누아르, 그러니까 인상파 그림의 대가인 그 르누아르에서 그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그 결혼도 장 르누아르 첫 번째 결혼은 자기 아버지의 모델하고 했어요. 캐트린 헤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그 르누아르의 많은,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완전히 때 할아버지였고 그 르누아르가 이 손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이거 그림을. 붓을 잡기도 어려운데 그 캐트린 헤슬리 그걸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제 르누아르의 많은 누드 중에 이게 통통하고 그런 나체로 많이 된 그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가 며느리를 모델로 한 거네요. 아니 처음에 모델이었다가 네.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모델을 된 거지. 결혼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캐트린 헤슬리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 이쁘게 생기보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삐빽 마른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전혀 이제 그래서 그런 저거에서 이 장 르누아르가 자기 부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영화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부인을 위해서? 처음에 무성 영화를 같이 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거듭했는데, 근데 다행히 장 르누아르한테는 돈이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그림을 자기 형제들랑 같이 나눠받았으니까, 르누아르의 그림이 지금도 비싸지만, 그 1920, 30도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면서 영화 제작을 시작했는데, 곧 1930년대 유성 영화 시작되면서 프랑스의 가장 잘 나가는 감독이 됐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장 르누아르예요. 그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히트를 쳤고, 이 사람인데 또 그 프랑스 공산당 쪽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공산당을 지원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건 어떻게 그 제작비를 거뒀냐면, 공산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영화비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비가 10,000원이다가 10,000원씩 미리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아서 투자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펀딩 했어요. 받아서 그렇죠. 네, 그런 거랑 그게, 똑같네. 그게 1930년대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들어주세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예. 미국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미국은 제작자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제작자가 감독을 7번인가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 해고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미국 영화계는 비비안의 그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대 감독이 7번인가 바뀌었어요. 네네. 제작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뭐 커트하는 거, 편집하는 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황당하네요. 황당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요. 정 대표. 네.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지금도 한두 감독, 우리 알고 있는 봉준호나 박찬호 이 정도 빼놓고는 거의 우리나라도 그 제작의 힘이, 영화가 지금 점점점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작사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비교적 거기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장 르누아르인데, 그래서 장 르누아르가 이제 나중에 30년대 말에 자기가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전번에 아까 말했지만 위대한 환상 만들어서 다 그게 전쟁에 반대하고 인간애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다 그걸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를 해서 장 르누아르가 제작을 했는데, 당시까지 나온 프랑스 영화 중에서 제작비가 제일 많은 영화였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성을 빌리고 거기서 사냥한 거 다 실제 장면이에요, 다. 그래도 그렇겠네요. 뭐 전쟁 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왜 성을 그래요? 빌려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당시 프랑스 영화는 제작비가 꽤 많지 않아요, 미국 영화처럼. 그래서 당시까지 나온 프랑스 영화의 제일 큰 제작비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걸 개봉했어요. 그랬더니 영화가 딱 끝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끝나고 우리 영화 본 우리 어 대표랑 정 대표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을 똑같이
관객들이 보여줬어요.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철 철저하게 실패해서 장 루나가 영화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데 이 영화가 1950년대 더구나 이제 이 영화가 처절하게 실패했으니까 그 필름국 이런 걸 다 보관 안 하고 더구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필름들이 많이 폭격으로 파괴됐는데 네. 프랑스의 영화광들이 이걸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맨 처음에 그 자막에 나온 게 그거야. 두 사람이 그 두 아마추어가 네. 이 필름을 찾아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루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상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특히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야 이게 이런 걸작이 어딨냐. 전쟁 이후에요? 그래가지고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프랑스 영화라고 평가된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이게 게임의 규칙. 예, 게임의 규칙 이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그 르누아르는 그때 미국에서 영화 활동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프랑스 들어왔는데 르누아르의 대표작은 다른 영화도 좀 볼만하지만 지난번 거대 위대한 환상하고 오늘 보신 게임의 규칙인데 이 영화가 뭘 다루고 있냐? 이제 장 르누아르도 그걸 알았대요. 2차 세계대전 그때 아마 뮌헨 협정인가 그게 실패해서 히틀러가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 르누아르가 이 영화를 내놨을 때는 그게 이제 이거 풍속극이라고 내놨습니다. 이제 우선 이 영화를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로 프랑스의 풍속 그 연극을 이해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알프레드 뮤세라는 희곡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마리안느의 변덕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잘 나가는 귀족인가 뭐 부르주아하고 어떤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좋은 집의 청년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계속 이제 저거 하는데 네, 이 여자는 남자를 아주 딱 물리쳐버려요. 네? 근데 이 남자의 친구가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의 친구가 있어. 근데 친구는 그 이 여자랑 그 귀부인하고 잘하는 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애가 그 친구한테 야, 그 너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싫다가 이제 좋다 그럼 내가 만나서 설득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만났어. 네?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남자는 좋아. 그 여자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을.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준비하고 올게 하다가 이 친구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났어. 친구 만나서 야, 그 여자가 너를 기다린다. 가봐라. 똑같네 오늘이랑? 네. 바로 그거야.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네.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이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네. 그 말하자면 저격 저격범을. 칼잡이들을 옆에다 둔 거야. 그래서 그 놈이 찝쩍거리니까 우린 만원대 찝쩍거리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얘가 갔다가 남자가 죽어요. 그 자객들한테. 그게 저 마리안느의 그 변덕이라는 영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피가로의 결혼도 그 피가로의 결혼이 절대로 그 쉬운 그냥 희극이 아니라 그게 프랑스 혁명 직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귀족들이 그 하인 피가로가 귀족들을 골탕 먹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 영화가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전체적으로 그거라고 이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집안의 여자인데 후자하고 결혼했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는 귀족 사회나 이런 데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잘 사는 재벌들이 아니면 대부분 정략 결혼을 하잖아. 대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진정한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진정이 정말 열렬히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결혼했는데 뭐 서로 그냥 겉으로 부부고 진정으로 살아고 남편은 그 전에 애인이 있고 근데 이제 크리스틴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 오스트리아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를 알게 돼서 그 조종사한테 잘해주던 조종사는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행전을 한 거야. 근데 그 조종사한테 어리숙한 바보 같은 실패한 그 음악 가수 실패한 옥타브라는 그 남자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틴이 그 애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나서 나중에 같이 도망가기로 했는데 옥타브가 보더니 자기는 저 여자를 행복해 줄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친구를 보냈는데 결국 친구가 총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마리안느의 변덕이라는 프랑스의 전통
풍속급, 풍속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게 끝나지 않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귀족들의 세계, 부르주아들의 세계랑 또 하인들의 세계도 거의 비슷하게 본받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한 사회의 어떤 몰락을 이야기한 건데 이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풍경이 나와요. 그 사냥하는 장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 르누아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풍속국을 통해서 자기들이 몰락이 곧 임박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회, 또는 우리 인생이 사실 참 어떤 이제 결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섞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진정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알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화는 어떡하냐? 영화에서 그런 거 다루면 다 재미없다 그러잖아. 우리가 본 미국 영화가 되게 그거죠. 흑과 백이 분명하고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하고 반전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걸 진짜로 크리스틴이 옥타브를 사랑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그것도 모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보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는 좀 보기 어렵거든요. 미국 영화도 뭐 극적인 반전이 있죠. 뭐 누구를 사랑하다 갑자기 다른 나라다 짜잔 이런 거 있지만 이 영화는 해피엔딩하고 전혀 걸고 비극적인 결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끝나잖아. 그냥 주인공 조종사는 총 맞아 죽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일이면 다시 서로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면을 아주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잘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 우리 영화가 아무래도 1차원적이죠. 이렇게 쉽게 흑백 영화나 이런 거를 가려서 프랑스 영화인데 비교적 좀 안 그렇거든요. 저 뭐지? 뭘 말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대표가 정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만 뭐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층에서 인생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영화라는 게 우선 좀 쉬워야 되거든요. 쉽고 오락적인데 이건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런 면에서 프랑스 영화의 강점이었죠.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걸 보여주고, 둘째는 이 영화의 기법을 자세히 보시면 기법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지루하실지 몰라도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1939년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70년, 80년 전 영화인데 그런 끌어가는 기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특히 미국 감독들도 그렇고 나중에 누벨바그,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이끄는 1960년대 감독들이 그 프랑스와 트리프는 이 영화를 보고 누벨 감독 중에 하나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깃바디에 앉아서 울었대. 알랭 레네. 왜 울었대?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냐? 저시대.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이 영화는 쉬운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장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실 분 있어요? 없죠. 바로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영화라고 해서 프랑스 영화 중에서 세계 100대 영화에 든 영화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평가할 때. 그래요? 미국 애들이 평가할 때 제일 높이 평가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이런 영화 안 만들거든. 미국에서 이런 영화 만들면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는 오락입니다. 엔터테인먼트니까 오락적이면은 그런 면은 좀 약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게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반은 좀 지루했죠. 근데 나중에 반은 이게 복잡하게 풀어지잖아요. 대충 이게 뭘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단순히 우리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막장 드라마 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막장 드라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대해서 삶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이었고요.